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있죠. 노란봉투법이 있고요. 방송 관련법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 자리에서 거부권이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처리가 안 된다 이런 그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시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기 문제인 것 같고 거부권 행사는 뭐 거의 기정사실처럼 여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민주노총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한상진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만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제노총에서 지금 서한을 보냈다고 하던데 일단 국제노총이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예, 2006년도 11월 달에 창립된 세계 최대의 노동조합 단체이고요. 예. 뭐 조합은 약 1억 9천만 명 정도 있는데요. 예. 169개국에 337개 노총이 가입 단체입니다. 그래요. 서한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뭐 일단 지적은 2021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ILO 핵심 협약을 비준을 했거든요. 네. 근데 비준하기 전에 개정한 노조법이 있는데 이것이 핵심 취지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고요. 예. 지난 이제 이달이죠. 11월 9일 날 개정된 노조법, 국회 통과한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을 이제 대통령이 수용하고 즉각 공포해라. 네. 이것을 촉구하는 서한입니다. 그래요. 근데 대통령이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왜요? 이미 이전에도 뭐 국제노총이나 ILO 등에서 네. 이 노조법이나 노동관계법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출을 했는데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네. 옳다 가타부타 입장 표명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 정도. 네. 그래서 별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그 대응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이게 노동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예. 함께 광범위한 시민사회와 같이 함께 이것을 해왔고요. 예.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결국은 국민들의 뜻에 맞게 의사에 맞게 이것을 정치에 반영해라 라고 하는 요구들을 할 것이고요. 네. 이것이 만약 거부가 된다면 그 이후의 단계들은 다시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예.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즉각적인 투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뭐 이후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 일정들도 연계돼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들을 좀 바로 잡을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다수의 관측은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결정이 될 것이다였는데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는 이 안건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기류 변화의 어떤 조짐 이런 거로 읽을 수 있는 여지도 없다고 보십니까? 예, 뭐 그렇게는 보여지지 않고요. 네. 뭐 일단 수기하고 숙려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 같은데 답은 좀 정해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든 관심은 오늘 있는 부산 엑스포 아니겠습니까? 일단 여기 것을 본 다음에 아마 법에 의해서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되니까 예. 뭐 12월 1일이나 2일 날 임시 국무회의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합니다. 엑스포 유치 그 문제 때문이다 오히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고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뭐 듣고 숙려하겠다라고 예. 하는데 예. 뭐 그런 모양새를 띄우는 거죠.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민생 현장에 가보니 외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ILO 국제노동기구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더라. 이런 발언을 한 것을 좀 보도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이라 더 잘할 건데요. 예. 그 비준한 국제협약은 국내법하고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 ILO 핵심 협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기준이거든요. 네.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이후 국제관계나 뭐 국제무역 이런 데서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될 거예요. 뭐 인용화법을 사용했는데 탈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국제적으로 한국이 우리 스스로 후진국입니다. 우리는 경제 규모 덩치만 컸지 네. 후진국입니다. 뭐 이런 거 선언하는 꼴일 거고요. 이 방송 전에도 광고 나오는데 노동자의 권리가 시민의 권리입니다. 네. 기본권 부정하고 옥죄는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그 연결한 김에 이 문제도 여쭤볼게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추경호 기재부 장관 너무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거짓말이요? 중대재해 80%가 이미 50인 미만하고 건설 사업으로 보면 50억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지거든요. 네. 지난 10년 동안 한 10,000명 이상이 산재로 돌아가셨어요. 이 작은 사업장에서. 네. 그런데 노동부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한국안전학회에 한 1,400개 넘는 사업장에 조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미 법상 의무를 이미 갖추거나 준비 중이다. 네. 라고 하는 응답이 대상 기업의 82%. 네. 안전보건 체계 이미 구축했거나 네. 내년 시행이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내년까지 가능하다라고 답을 한 기업들이 한 50%. 네. 유예해야 된다, 연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답변은 20%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에서는 이렇게 이미 현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중소기업협회 이런 데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 유예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하고 그동안의 유예 기간을 둬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가 안 됐다면 정부가 자기 역할을 방기한 거고 방조한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의 책임은 어디서 누가 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이거에 따라 가지고 노동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차별받는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어제 그 차기 위원장 투표 결과가 나왔죠. 양경수 위원장이 연임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하세요? 일단 민주노총 이제 28년 됐는데요. 예. 28년 역사상 연임한 위원장이 처음으로 나왔고요. 예. 양경수 위원장이 이제 비정규직 출신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최초의 연임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됐고 교묘 이렇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시작과 끝을 양경수 위원장하고 같이 하게 됐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 해왔었던 노동권의 문제라든가 우리 사회의 진보적 가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계승하면서 좀 조합원들과 함께 뭐 대정부 건의도 하고 투쟁도 하고 하면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한 발자국 내딛게 하는데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것들을 연장선상에서 풀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이 경산호위 복귀를 결정을 했는데 혹시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이 민주노총 좀 복귀해달라 혹시 요청은 안 오던가요? 뭐 일단 민주노총은 경산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요. 네. 뭐 한국노총께서는 뭐 조직적 결정이기 때문에 뭐 한국노총의 판단 존중하고요. 뭐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의 역할이 있고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역할이 있고 한국노총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있고 민주노총이 풀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중하고 잘 맞춰가면 뭐 좋은 결과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